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YBM E4U 센터에서 스피킹이 되는 영장문을 강의하고 있는 정은순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익 라이팅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Part 2 이메일 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 실제 토익 라이팅 테스트를 본 수험자 중에서 레벨 7을 받은 수험자의 답변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ETS에 검증된 채점관들에 의해 첨삭이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수험자가 왜 레벨 7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의를 본 후에는 어떻게 글을 써야 레벨 7을 받을 수 있는지와 파트 2에서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지 기준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의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번 답변들은 조금 더 좋은 문법이나 표현들로 수정한 것이 아닌 실제 수험자의 답변을 여러분께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는 과정에서 저거 틀린 것 같아, 저 스펠링 아닌 것 같아 라는 오류도 조금 보이실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역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들어보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Part 2 이메일 쓰기에서는요, Question 6, 7 총 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Respond to a written request, 쓰여져 있는 요청사항들에 여러분이 응대하셔야 돼요. 즉, 답장을 쓰시는 문제입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요, 문항수는 총 2개가 출제가 됩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역시 없습니다. 이메일 쓰기가 딱 화면에 보이는 순간부터 시간의 측정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모니터 보시는 위쪽에 확인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답변 시간은 총 20분이 되겠고 문항당 10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건 혹시 파트 1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파트 1에서는 8분 동안 5개의 사진들을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트 2 이메일 쓰기에서는요, 문항당 10분의 시간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메일 쓰기 한 문제를 좀 일찍 끝났다고 해서 다음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10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잘 계산하셔서 답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점은 4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배점이죠, 여러분. ETS에서 지정한 Response Description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영어로 쭉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서 고득점 위주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최고 점수 4점을 받기 위해서는 지시사항이 요구하는 모든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문장을 이용해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즉, 자유롭게 답변하는 형식이 아닌 지시사항이 요구하는 모든 과제들을 여러분이 꼭 답변에 쓰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의견이 구성되고 의견 간 흐름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조가 답변 대상자인 이메일을 받을 사람에게 적절해야 합니다. 즉,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누구에게 받는지에 대한 관계도 항상 잘 살펴보시고 답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 어휘에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의미를 해치지 않는다면 최고점 4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점보다는 조금 부족한 3점을 받게 되는 경우는요, 대체적으로는 잘 되었지만 지시사항 중에 하나를 부실하게 다루었거나 누락시켰을 경우 조금 부족한 3점 받게 됩니다. 논리구조 체계나 연결 어구를 부분적으로만 사용을 할 때, 또 답변 대상자인 이메일 받을 사람을 의식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렇죠. 아까 제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좀 잘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문법 및 어법 오류가 한 개 정도의 문장의 의미를 해칠 때 4점보다는 조금 부족한 3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배점까지 이제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제 실제 문제와 저희 수험자의 답변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위에 문제가 있고요. 아래쪽에 여러분이 영작을 하시면서 답변을 모두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요. 어떻게 쓰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 수험자의 답변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From One Earth Electronics, 그죠? One Earth 전자로부터 to recent customers, 최근 구매자들에게, 최근의 고객들에게 보내고 있네요. Subject, service follow-up, 서비스 후속 조치, 즉 약간 애프터 서비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ent August 30th for 30 p.m. 자, 보내는 시간은 8월 30일 4시 30분에 보내는 이메일입니다. 자, 볼까요? Dear customer, 고객에게 Thank you for contacting our online support service for help with your electronic device. 보시면 너희 전자기기에 도움이 될 온라인 지원 서비스에 연락을 줘서 고마워. 그쵸? 먼저 인사를 했고요. Please take a moment to tell us about your experience. 잠시 시간을 내서 너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말해주세요. Your feedback and suggestions are valuable to us. 당신의 피드백과 제안들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쵸? 이렇게까지만 읽고 답변을 쓰시면 안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directions의 내용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밑에 여러분이 작성하실 답변에는 저 directions의 내용들이 꼭 들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Respond to the email. 이메일에 응답을 하세요. 자, in your email, give two pieces of information and make one suggestion. 두 개의 정보를 주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만드는 내용이 이메일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수험자의 답변을 보면서 정보가 있는지, suggestion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학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험자의 답변 한번 먼저 볼까요, 여러분? From Samantha Wagner. 그쵸? Samantha Wagner로부터 to One Earth Electronics. 그쵸? One Earth 전자에게. Subject 제목은 Feedback for New Smartphone. 그쵸? 뭔가 스마트폰에 대한,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feedback. Sent October 6th, 11 o'clock 나왔습니다. 보내는 날은 10월 6일 11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Dear One Earth Electronics. 그죠? One Earth 전자에게 Hi, I'm very satisfied with your new smartphone and I'm happy to give you some feedback about my experience.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즉 귀사의 새로운 휴대폰에 매우 만족을 하고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피드백과 제 경험을 알려주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죠? 도입 부분에 굉장히 친절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I want to tell you a few things and a suggestion as a fan of your brand. 저는 당신네 브랜드의 팬으로서 몇 가지 것과 제안들을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쵸? 아까 directions에 있던 내용 기억나시죠? 그 중에 이제 제안도 좀 하고 싶고 몇 가지 알려주고 싶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First of all, what I liked the most from the new model is that it has changed its design into more sophisticated style.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선은 제가 당신의 새로운 모델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디자인이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쵸? 뭔가 디자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I used to like the original style as well. But the back part of it was kind of old-fashioned in my personal opinion. 나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원래 디자인도요, 마찬가지로 좋아했었지만, but 뭔가 뒷면, 즉 휴대폰 얘기하는 게 되겠죠? 휴대폰의 뒷면은 약간은 좀 너무 구식이었어요. 제 의견에서는요, 라고 본인의 생각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This new design and curve of the backside is the first reason why I chose to buy the new model.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본인의 생각을 되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우리 수험자의 노력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시면 이 새로운 모델은
뒤쪽. 아까 전에 휴대폰 뒷면을 얘기했었죠, 여러분. 뒷면에 있는 곡선, curve가 바로 제가 새로운 모델을 사려고 결정을 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라고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내용 볼까요? Secondly, 두 번째로. 그죠? 첫째로, 두 번째로 이제 본인의 얘기를 자세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I want to appraise the fact that you added new functions that is very useful for the customers, such as voicemail and live emoji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는요, appraise, 뭔가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뭘 얘기했냐면, 뒤쪽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voicemail, 음성 서비스나 아주 생동감 있는 이모티콘 같은, 그쵸? 고객들에게 매우 유용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했다라는 사실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글을 얘기했습니다. Those are not only comfortable but also very well organized in terms of user interface. 자, 보시면 이러한 것들은 편안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잘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I like those very much.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But there is one thing that I want to strongly suggest to you. 제가 아주 강력하게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디렉션에서 제안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It's about camera. 바로 카메라에 대한 거예요. I know this device is not a DSLR and it can't be perfect, but this camera of yours is way too uncomfortable. 자, 보시면 카메라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죠? 뭔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건 카메라입니다. 저는 이 기기가 DSLR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의 브랜드의 카메라는 어떤가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especially 왜냐하면 그죠? 특히 이제 이유 설명하고 싶은 거죠. 특히 when I try to take a picture at night or in a dark area. The camera almost doesn't work. 제가 밤이나 혹은 어두운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면 카메라는 거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So, I would like to encourage you to develop and advance your camera. 그래서 저는 좀 귀사가 이 카메라를 발전시키고 개선, 좀 좋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gain, 다시 한번 I'm a big fan of yours. 저는 귀사의 정말 열광적인 팬입니다. Thanks for hearing from customers all the time. 항상 고객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est regards. 감사합니다로 글이 끝났습니다. 네, 우리의 수험자 너무 자세하게 쓰려고 노력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네, 정말 열심히 잘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답변을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본다면 여기 윗부분에 보시면 사실 일반적인 이메일 쓰기의 답변의 모습은 조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Dear부터 바로 이메일 쓰기를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부분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형식을 쓰긴 했지만 그 이외의 아래 부분들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로 영문 이메일 쓰기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단어들과 어조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좀 칭찬드리고 싶은 건 정말 진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처럼 글을 정말 잘 쓰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약간 디렉션 부분에서 정보를 2개 주고 서제스션 하나를 주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지금 정보를 주고 있죠. 나는 너희 것들에 대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secondly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여기 I want to appraise라고 하면서 좀 뭔가 평가하고 싶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를 주는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모호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suggestion은 정확히 잘 좋지만 정보 전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 또 그래머적인 오류나 또 철자들의 오류도 있기 때문에 미디엄 스코어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썼지만 조금 더 지켜야 될 구조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메일 쓰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From Emily입니다. 자, Emily로부터 To explore the city tour company. 자, explore the city tour 회사에게
자, subject, sightseeing tours. 바로 관광 여행입니다. 보내는 날은 sent June 14th, 9:46 a.m.입니다. 그래서 6월 14일 9시 46분에 보내진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I'll be staying in your city for 5 days in July. 나왔죠? 저는 7월 달에 5일 정도 당신네 도시에서 좀 머물려고 합니다. I'd like to see some interesting places during that time. 저는 그 기간 동안 좀 흥미있는 장소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Could you please give me some information about the sightseeing tours that your company offers? 나왔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당신네 회사에서 제안하는 관광 여행에 대한 정보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디렉션 부분을 제가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디렉션 부분을 보시면 Respond to the email as if you work for a tour company. 즉, 당신이 마치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서 in your email, give 2 pieces of information and ask 1 question 나왔습니다. 2개의 정보를 주고 하나의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렉션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디렉션이 우리 수험자의 답변에 잘 들어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신다면 더 재미있는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수험자의 답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i, Lee.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Lee에게. Thanks for contacting our company. 우리 회사에 연락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You have chosen the right partner for your tour. 당신은 당신의 여행을 위해 정말 딱 맞는 파트너를 고르셨습니다. We have best sightseeing tour that you can manage during your stay for 5 days. 우리는 당신이 머무는 5일 동안 당신이 뭔가 짤 수 있는 최고의 관광 상품들, 즉 관광 여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most appropriate tour that we recommended is called In and Out of City. 최고의 적절한 여행이죠. 우리가 추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여행은 In and Out of City라고 불리는 상품입니다. 그렇죠? As you can imagine, this tour is composed of 2 parts, inside of city and outer part of city. 자, 보시면 당신이 예상할 수 있듯이 이번 여행은요, 2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시의 안쪽을 보는 것과 도시의 또 외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As you have 5 days, it is long enough to check out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city. 당신은 5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도시의 안쪽이나 바깥쪽을 모두 확인하기에 아주 충분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for the first 3 days, 첫 번째 3일 동안에는 you can go around main part of the city. 그렇죠. 도시에 있는 중심부 주변을 여행 다니실 수 있습니다. With nights in a 5-star hotel with a spectacular view of skyline. 그렇죠. 보시면 이 환상적인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머물면서 5일 동안 도시 안쪽을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아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for the last 2 days, 나머지 이틀 동안에는 you will get to walk around calm, peaceful areas that is located right outside of the city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나머지 이틀 동안에는 당신은 그렇죠? 지금 이쪽에 있는 도시의 바깥쪽에 위치되어 있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지역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we of course provide related vehicles so that you can move comfortably to the outer part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우리는 물론 그렇죠? 외곽이죠, 여러분. 아까 도시 밖에 쪽에 다닌다고 말했는데 그 외곽을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연관되어 있는 이동 수단도 제공을 합니다. 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수험자 너무 자세하게 열심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내용 한번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 The tour costs $500 total and there will be additional fee if you choose other options during the tour. 자, 먼저 여행의 비용은 $500, 총 $500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여행하는 동안 어떤 다른 옵션들을 고른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얘기해 줬고요. For an example, 예를 든다면 You can change your meal from normal restaurant to extra special traditional restaurant with additional payment of $30. 자, 자세하게 또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를 들면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식사를 어떻게 바꾸냐면 그냥 보통의 식당에서 있는 식사를 최고의 전통적인 식당으로 추가 비용 $30를 내면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비용까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여러분? If you are interested, 관심이 있다면 I will send you itinerary and detailed information. 관심이 있다면 저희가 일정과 자세한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Best regards, Explore the City Tour Company. 감사합니다 하시고 Explore the City Tour 회사로부터 라는 메일입니다. 와, 우리 수험자 정말 구체적으로 잘 쓰려고 한 노력들이 너무 많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앞에 부분에서 아까 디렉션 부분에서 정보를 2개 줘야 하고 질문을 하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험자께서 정보를 줬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관광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뒤쪽에 넘어가면 또 식사 부분도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의 구조도 가지고 있고 또 어울리는 어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디렉션에서 제시했었던 질문 하나를 하지 않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은요, 미디엄 스코어를 받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고 나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디렉션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디렉션 부분을 모호하게 쓰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급해 주신다면 더 좋은 글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지금 제가 알려드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Part 3 에세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